6월 21일 금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축소 시사 후폭풍에 휘말려 이틀 연속으로 급락하며 올 들어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제조업 지표도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다우지수는 2.34% 내렸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2.28%, 2.5%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시사에 따른 충격을 하루 늦게 받으며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영국은 2.98% 내렸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3.28%, 3.66%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6월 제조업 PMI 잠정치가 48.3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HSBC PMI는 지난 5월 확정치로 49.2를 기록한 데 이어 두 달째 50을 하회하며 중국 제조업이 움츠러들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전치보다 18,000건 많은 35만 4천 건을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 34만 건을 상회했습니다. 4주 이동평균 건수도 일주일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고용경기 회복세가 다소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5월 경기 선행지수도 0.1% 증가하며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하반기 미국의 출구 전략 우려에 또 하반기 중국의 경기 불안 우려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됐었던 중국의 제조업 PMI가 예상치를 하회했을 뿐만 아니라 9개월간의 최저치로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앞서 유럽 증시가 3%대로 급락했고요. 미국 증시는 어제장에서 1% 넘게 내렸었는데 낙폭이 진정되기는커녕 연중 최대 낙폭으로 떨어졌습니다. 2% 넘게 내렸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어제 아시아 증시도 모두 불안했었죠. 코스피가 1850선으로 내려왔는데 연중 최저치 물론이고요. 10개월 내 최저치로 내려왔습니다. 코스닥도 이러한 분위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 마감했었는데 원달러 환율은 또 연중 최고치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요일 어깨가 또 무겁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전망과 함께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글로벌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점검하면서 관심 종목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하반기에 달러를 다시 미국으로 걷어들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겹치는 가운데 또 중국의 경기 불안까지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낙폭이 더 늘어나서 2%대로 내렸고요. 유럽 증시도 이제 하루 뒤늦게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를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는데 3%대 전후로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자세한 마감 내용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다우 증시가 올해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지지선이었죠. 그래서 60일선 자체를 지지하지 못하고 난 다음에 다시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그만큼 단기적인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욕구가 나왔다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저점 매수세는 오늘 들어오지 않았다는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 일단은 어느 정도는 아시아 증시 자체가 큰 폭의 하락세를 겪었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미국 증시라든지 아니면 유럽 증시는 후반형이 좀 되는 모습이었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하면 바로 중국의 제조업 지표까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중국의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에 지금 IS의 PMI 제조업 지표를 같이 보시면 지금 48을 기록해서 48.3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0을 기준으로 해서 50 이상이 되면 경기 확장, 그리고 50 밑으로 내려가면 경기 위축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또다시 경기 위축 국면이라는 거죠. 9개월 내 차지 수준을 다시 한 번 더
정도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가 되고 난 다음에 중국이 뭐 했나 이런 물음이 나타나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어제 버냉키의 발언으로 인해서 오늘 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1278달러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6% 정도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1년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1300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는 바로 금 가격이었고요. 다만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큰 폭의 상승을 좀 더 보였습니다. 그래서 2.4%를 돌파하는 모습, 2011년 8월달 이후에 또다시 최고 수준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안타까운 시장의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P 일단은 S&P 지수 중에 10개 업종 가운데 거기에서 1% 이상의 하락을 보였던 것은 모두 다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오른 종목군도 비교 없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겠고, 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어떤 업종이 가장 많이 빠졌을까? 바로 필수 소비자 업종이 가장 많이 빠졌거든요.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를 리드하고 이끌어오던 그런 소비자 업종에서 큰 폭의 하락세를 겪었다는 것은 또다시 미국 증시도 주도주 패턴을 잃어가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국내 투자자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같은 시장에 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비중 조절이 상당히 필요하시겠죠. 그리고 금요일은 필전 필배입니다. 그만큼 힘든 시장의 연속이기 때문에 오늘도 비중 조절을 어느 정도 10% 내외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시장이 전체적으로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에는 IT와 자동차 업종이 전분기 대비 가장 나은 실적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증권사에서는 추정하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 시즌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 전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 시즌에 벌써 다다랐습니다. 일단은 뉴스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2분기에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는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부분이 지금 32조 7천억을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1분기보다 더욱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1분기의 고점은 2200포인트였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수는 2200포인트 이상 가야 된다. 이런 분위기고요. 거기에 대해서 2분기의 실적 조정치 자체는 지금 그렇게 크게 하향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어느 정도의 레포트를 좀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들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관점이고요. 제가 그 뉴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본다면 1분기에 우리가 실적 예상치에 대해서 조정이 계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적 조정을 몇 %까지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몇 %입니까? 예, 12%를 하향 조정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2분기는 5.5%의 하향 조정만을 겪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연 우리가 실적이 그렇게 좋으면 외국인이 이렇게 팔 수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늘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 회복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소비 모멘텀 자체가 다른 여타의 국가들한테 이어지지 않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만큼 선진국만이 어느 정도는 혜택을 누렸고 거기에 대해서 선진국만이 혜택 자체를 빼버리는 그런 단계였고 이머징 시장으로는 전파되기 상당히 힘든 시장의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의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아직까지도 우세한 가운데 5.5%만이 조정이 됐다는 부분은 그만큼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좋은 것 같으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지 왜 얘네들은 팔고 개인들한테는 이런 뉴스를 보낼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2분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추가적인 하락세가 연출될 수도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뉴스를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하면 난 다음에 그렇게 좀 더 선별해서 듣는 습관을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뉴스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면 6월달 초에 우리가 증권사 레포트를 보실 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200포인트까지 올라간다고 했죠. 2000포인트는 무조건 넘는다. 하지만 지금은 1850입니다.
그만큼 그런 전망치 자체는 틀릴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185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2000포인트까지 그냥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은 상당히 힘든 생각이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부분은 하방 경직성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외국인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을 한번 확인하자,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고 좀 저는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미 실적 전망치 자료 화면이 나간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시더라도 이런 전망치 같은 경우에 크게 나타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적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모멘텀 자체는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5.5%가 조정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더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이 어닝 실적을 기록할 때 가장 큰 특징은 계속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을 하향 조정을 시켜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닝 실적을 터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 자체는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 반면에 영업이익은 어닝 실적을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부분에서는 1분기에 제가 12%가 하향 조정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2분기에 아직까지 5.5%가 하향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레포트들을 보시면서 하향 조정이 되는구나, 하향 조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맞춰간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다른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의 목표치가 너무 높게 다다라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그런 종목군 한번 보시면, 일단 자동차 업종, 그리고 IT 장비,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종이거든요.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솔직히 지금 시장에 관해서는 조금 더 관과하시는 부분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간 자체가 자동차하고 그 다음에 IT 장비주죠. 이런 부분 자체에서 실적적인 어닝이 그나마 그래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업종으로 자동차와 IT 장비, 반도체, 소프트웨어 업종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비중 조절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 내외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더 접근하시고요. 오늘은 시총이 상당히 작은 종목군을 들고 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영향보다는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매기세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을 좀 선택했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비중 10% 내외, 그리고 왜 이 기업, 바로 성호전자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성호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 이슈가 되는 부분이 바로 LED 시장입니다. 그래서 LED 조명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어느 정도 전원 공급 장치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2차 밴드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LED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에 공급을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업체고, 우리가 성호전자만의 또 특별한 매력을 한번 보신다면, LED 같은 경우에는 밝기 조절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백열등이라든지 아니면 아기들 잘 때 보면 수면등 같은 거 보면 어느 정도 밝기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 LED에 대해서 밝기 조절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디밍이라고 하는데, 디밍 기술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성호전자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LED 시장으로 교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조명 시대가 넘어오면 거기에 대해 성호전자 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추세적인 모멘텀이 좀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같이 어느 정도의 매수가를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 현재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좀 동반하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동시호가 때 왜곡이 좀 있었습니다. 동시호가 때 끌어올리면서 양봉을 좀 만드는 모습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210원에서 1225원까지 어느 정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내려오면 분할 매수, 그리고 올라갈 때도 분할 매수 관점, 그래서 단가를 좀 더 조절하시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1270원을 1차적인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1175원 자체를 우리가 손절가 선으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중은 10% 내외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데요. 오늘 관심 종목은 성호전자, 분할 매수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병곤의 종목박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분석해볼 테마는 어느 쪽인가요? 예, 오늘은 테마보다는 52주 신저가를 갱신하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52주 신저가 갱신을 하는 종목들이 지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검색이 됩니다. 근데 특징적인 것은 과거에 시장이 좀 좋을 때나 특별하게 상황이 나쁘지 않을 때는 그 52주 신저가를 갱신하는 종목들이 주로 그 부실주이거나 아니면 기업의 존속 자체가 지금 좀 문제시 되고 있는 그런 소형 종목들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번에는 그 삼성물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두산인프라코아라든지 현대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그 상당히 좀 그 대형주들 이런 종목들에서 대부분 다 검색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뭐 그 밖에도 또 상황이 안 좋은 기업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대형 기업들이 주로 지금 계속해서 신저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주로 업종들을 살펴보면은 철강 업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그 항공 해운 운수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화학 업종, 정유 업종, 그 다음에 뭐 증권 업종 이런 쪽에 주로 이제 최근에 상황이 안 좋았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또 거기에서 또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의 경기가 어렵고 대형 기업들이 지금 현재 실적 전망치나 아니면 상황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투자자들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해줘야 될 것인지라는 부분에서 고민이 많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신저가를 깼다는 것 자체를 우선 인정을 하고 대처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신저가를 이탈한 만큼 앞으로의 실적 전망치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메이저 투자자들이 주식을 자꾸 파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깨고 내려갔다는 상황 자체를 바로 인식하고 주식을 반등 줄 때 좀 팔겠다는 생각으로 대처를 해 나가시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손실이 커졌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대응을 전혀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무조건 들고 가는 것보다는 좀 덜어내고 난 다음에 좀 더 낮은 지점에서 새롭게 차라리 늘려서 평단을 차라리 좀 낮추는 형태로 그렇게 가시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들께서 중소형주는 저점을 깨면은 겁이 나니까 일단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중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형 기업이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올라오겠지라는 생각에서 그냥 들고 가시다가 작년 한 해하고 원래 계속 낭패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좀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좀 줄 때 일정 부분을 좀 축소시켰다가 나중에 저가에서 다시 한번 저점 매수를 하는 그런 형태의 대응을 가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저가로 내리고 있는 큰 대형 종목들에서 손실이 많으신 분들 일단 반등을 줄 때 그때그때 비중을 줄였다가 더 내렸을 때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방법이 좋겠다는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지난 종목 AS를 받아볼 텐데요. 어제 말씀해 주셨던 신일산업은 어제 장에서도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17일에 말씀해 주셨던 현대미포조선도 오늘 함께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꽤 오르는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주로 이제 개별주들 쪽이었었습니다. 뭐 안철수 관련주들 쪽에 써니전자라든지 또 오픈베이스 같은 종목들이 아침에 급등세를 타는 모습이었고요. 또 단기적으로 낙폭을 크게 키웠던 위닉스 같은 종목들도 어제 반등 포인트가 좀 잡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추세가 주로 좋은 종목들이었고요. 이 신일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크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하반 경직을 견조하게 유지를 해주면서 상승 흐름을 만들었거든요. 어제 주가가 유일하게 반등 포인트를 좀 잡는 종목군이 이 원전 관련해서 그 전력 소비, 저전력 소비 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었습니다. 그래서 삼화전기라든지 로켓전기라든지 이런 전기 저장 장치 쪽하고 또 그 밖에 뭐 스마트 그리드 쪽, 옴니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발전기 수입 판매 업체인 해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주로 상승세를 타는 모습이었고요. 이 신일산업도 그런 맥락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세를 좀 띄기 때문에 오늘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외부 증시가 워낙 상황이 어려운 관계로 짧게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도 하반 경직이 지금 강한 편입니다. 해서 아직까지는 추세가 특별히 문제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를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시면서 반등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종목에 대한 AS를 받아봤고요.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자, 오늘은 시장이 아무래도 약세를 타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많이 내린 종목들을 기술적 반등 형태로 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른손 게임즈 말씀드리겠는데요. 낙폭 과대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하는 형태로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실 수 있고요. 역시 뭐 단기 대응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수가는 지금 현재 1,500원에서 1,53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는데요. 역시 종목이 반등을 할 때 1,650원 돌파가 관건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라인을 돌파를 했을 경우엔 좀 쉽게 상승세를 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 목표치는 1,700원 보시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400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른손 게임즈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신창환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람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코스피가 어제 버냉키 쇼크로 1850 연중 최저치로 마감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는 낙폭이 더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주말이 좀 지나면 낙폭 진정될 수 있을까요? 언제쯤 좀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가 관심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글쎄요, 장 자체가 참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도 뭐 우리가 냉정히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항시 바라볼 수 있는 게 이제 주식은 언제든지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 고향 자체가 이제 매물대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물대가 이제 1970에서 2000포인트 전후에 이제 매물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 이때가 모든 그 증시 전문가들 이제 모든 언론들이 주식이 이제 2000포인트를 지나서 무역 흑자가 많이 나니까 2200, 2300 간다 할 때 이제 그 자리에 매물대가 많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매물대에서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매물대에 가고자 하는 욕구가 많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은 그 자리에 또 다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사실 대놓고 여러분들한테 주식 빠집니다 말은 못하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여러분 오늘은 쉬어가자 했는데요. 일단 주가가 이제 1920포인트 이제 전후에서 브레이크 안 들었는 게 이제 가장 치명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0포인트에서 원래 주가가 업 후에 이제 반등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 악재가 나왔고요. 또 1900자리에서 선물 만기 부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주식 자체는 뭐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미 물린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오늘 이제 주가가 반등하느냐 반등하지 않느냐는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어제도 프로그램 매수를 외국인이 3천억 정도 매도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3천억 정도의 이제 프로그램 매도 나오는데 오늘 또 이제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도를 지속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일단 221일평과 301일평 하방 이탈 부분, 특히 301일평에서 하방 이탈 부분에서 굉장히 치명적이다. 그래서 301일평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쉬어가자, 지켜보자 했던 부분 자체가 이제 301일평에서 삼성전자가 그 한 주 쉬면서 다시 하방 이탈하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게 이제 의미지가 이제 이 자리가 바닥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 저 사견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월봉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월봉 주봉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지금 자리가 물론 뭐 제가 이제 뭐 친이 아니지만 지금 자리에 최악을 뭐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땐 1920포인트가 이제 1차 지지였고요. 두 번째가 1781포인트가 이제 최악의 지지인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1782까지 가는 거는 저는 아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악의 이제 상승폭의 이 주봉이거든요. 상승폭의 2분의 1짜리 1852자리가 어제 자리가 제가 볼 때 단기적으로 저점이고 오늘 주가 빠지면서 저는 오늘 캔들이 붉은 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캔들이 만약 붉은 선이 안 나고 푸른 선이 난다면 제가 볼 때는 1800 언저리까지 갈 가능성이 있지만 오늘 캔들이 붉은 선만 난다면 1852자리가 단기적으로 저점 어제 그 자리가 저점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글로벌 증시를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글로벌 증시를 이제 계속 경고했는데 특히 다우존스 지수를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그때 계속 이제 했는 게 이제 여러분 14,500까지는 갈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14,500하고 지금 자리 17,500하고 14,200p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거의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둡듯이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는 서서히 한번 추가적으로 빠지더라도 반등할 기회가 충분히 있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돈 다 질러놓고 지금 물 먹은 상태에서 뭐 이런 말 하면 여러분 부위에만 지를 것 같지만 일단 제가 볼 때는요 단기적으로 거의 반등 국면이 한 번 오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중국 증시도 상승폭에 62% 자리에서 언더슈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이 중국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를 끄집어내려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증시는 중국 증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반적인 모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너무 당황하지 마시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우리나라 증시가 다우존스 지수를 한번 떼어 다우존스 지수가 그 청색이고요. 이게 이제 코스닥이고 이 붉은색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그 사이 상승도 하지 않으면서 빠질 때는 같이 빠졌거든요.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 이제 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다우가 뜰 때 코스피는 뜨지 않았고 빠질 때는 같이 빠지는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2년에 한 번은 정도 최장 코스피와 다우존스가 동격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연수익률이 마이너스 6%, 코스닥은 아직까지 8%, 다우는 12%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 이게 항시 교차를 합니다. 과거 지나고 나면 교차를 하기 때문에 코스피가 제가 지금 선물에 연동돼가지고 좀 낙폭 과대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항시 말씀드렸지 우량주를 계속 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가가 다시 회복했을 때 주식이 다시 그 본전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코스닥 갖고 계시는 분들 저한테 제가 이제 굉장히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요. 왜 코스닥을 청송님이 떠들어가지고 더 자꾸 빼느냐 이렇게 봅니다. 빽하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코스닥이 제가 510 갔다니까 오늘 510 가겠죠. 어제는 이제 500 그저께 여러분 520을 살짝 깨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지금 10p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주식 제가 510 간다 했는데 청송님이 550 가고 510 가가 더 빠지는데 책임져라. 심지어 욕하시는 분도 있는데 참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이번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코스닥 전고점은요. 제가 볼 코스닥이 400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의 600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 주식은 앞으로 10년 최하 5년 동안 쳐다보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코스닥 주식 조심하시고 코스피 주식은 올 때까지 오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좀 보실 필요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주식은 대테마죠. 2230에서 1640의 테마의 3분의 2 자리에 지금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된다. 해가 뜨기 가장 어렵다 이렇게 보시고요. 저도 주 피봇이 이렇게 오버슈팅 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주 남았는데 1905거든요. 글쎄요. 과연 이 피봇을 이탈할 것인지 한번 보시고 주 피봇을 보시면 주 피봇 자체가 거의 다 온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서 힘내시고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1780까지의 낙폭까지는 아닐 것이고 서서히 반등이 나올 시점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하십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와 함께하는 최강 종목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최명성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시장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오늘도 관심 종목 주시기 참 힘드시겠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전 자신 있습니다. 예. 네. 네, 제가 지금까지 한 달 정도 제 종목을 쭉 방금 살펴봤는데 한 거의 제자리나 한 3%, 5% 정도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종목 추천만큼은 자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는 휴맥스입니다. 휴맥스의 인적 분할로 신설된 법인으로 전자장비 개발 시스템 및 영상 처리 시스템 및 제조 및 판매를 주목적으로 디지털 셋톱박스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지 법인을 판매 저점으로 수출 중심의 셋톱박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영국, 미국 등의 현재 14개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위성, 지상파 등 방송 플랫폼이 IP와 결합되기 시작하면서 IP, 하이브리드, 셋톱박스 등 IP 관련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양호입니다. 유보율이 3,40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 증가 중입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를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12,000원에서 12,500원입니다. 목표가는 13,500원입니다. 손절가는 11,800원입니다. 제가 12년 동안 주식 투자하면서 이런 장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항상 좋은 종목을 바닥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종목 한 달치를 살펴보시면 거의 제자리입니다. 한 몇 종목만 한 3%, 마이너스 3%, 5% 나는데 오늘만 잘 이제 좀 견디시면 다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 추천한 거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하락장에서도 문제 없다 자신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관심 종목 한 종목 더 주시죠. 네, 오늘 관심 종목 한 종목 더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화재입니다. 현재 제가 추천했던 보험주가 한 3종목 되는데요. LIG 손해보험,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이 있습니다. LIG 손해보험이 약 7% 정도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보험주가 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화재 다시 한번 추천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손해보험사로 손해보험업 제3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2개, 해외 7개의 자회사 등 종속회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외국계 신용평가사로부터 10년 연속 A+를 받고 있고요. 국내 기업 중 최고의 신용 등급입니다.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양호입니다. 유보율이 35,000%로 안정적입니다. 매수가는 22만 5천에서 23만 5천입니다. 목표가는 24만 5천입니다. 손절가는 22만 원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자꾸 이제 조금 한 500만 원 정도만 매수하라고 자꾸 강조를 했는데요. 오늘도 일단은 휴맥스하고 삼성화재를 드렸는데 일단 관망하시면서 종가에나 두 종목 한 500만 원 정도에서만 매매하시고요. 되도록이면 금요일이니까 좀 매매 자제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하셔도 됩니다. 아울러서 내일 있을 강연에는 오전 10시, 오후 2시에 걸쳐서 영등포 구청역 5번 출구에서 좌측도로로 100m 정도 오시면 한송원 3층에 있는 주원투자에서 무료로 진행합니다. 주도주 공략 기법 및 주식 전반에 걸친 강의, 하락장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다양하게 강의할 예정이니 주식 초보자 및 주식 투자자로 힘드신 분은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6월 21일 금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HMC 투자증권은 만도를 추천합니다. 첫 번째로 예상보다 빠른 실적 턴어라운드 집중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객 다변화의 핵심 모멘텀으로 떠오른 중국 로컬 OEM에 주목합니다. 마지막으로 최대 할인 요소인 한라건설 유동성 리스크는 점차 완화될 전망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13만 8천 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우리투자증권입니다. 포라홀딩스를 추천하는데요. 중고차 사업부를 제외한 2분기 매출 총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1% 성장이 전망되며 이러한 성장 추세는 8월 자체 신차 1톤 트럭 판매 개시와 함께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3만 4천 원 유지합니다. 이어서 키움증권은 코리아 서키트를 꼽았습니다.
하반기 갤럭시 S4의 판매 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부품업체들의 주가가 무차별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리아 서킷은 2분기에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실현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29,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어서 현대증권은 AJ 렌터카를 꼽습니다. 중고차 경매장 사업 진입 그리고 밸류체인의 완성으로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가 클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최근 시중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AJ 렌터카의 평균 조달금리 하락세는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2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증권은 빙그해를 꼽습니다. 매년 8월 원유 가격이 변동되는 구조로 변경되고 있는데 올해 8월 원유 가격은 12.7% 인상됩니다. 경쟁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전가력으로 인해서 이익 가식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14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HMC 투자증권 연결해서 오늘장 전략 진단을 들어보고요. 신규 편입 종목이었죠. 만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 알아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이강견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HMC 투자증권 이강현입니다. 네, 미국, 중국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요동치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뭐 대부분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사실 대부분 증권사 이제 최근에 아침 전망들을 보면 특히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요. 대부분 비슷한 내용들을 이제 언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HMC 같은 경우도 뭐 일단 뭐 주시장 변동성 확대는 당연히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리스크는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 이유를 들어보자면 결국 이제 FOMC 결과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인데 일단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뭐 아시아 증시를 비롯해서 전 세계 증시가 좀 일단 반응이 부정적이라는 점도 그렇고요. 일단 뭐 중국 제조 지표라든지 이런 것도 경기 부진 우려도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근 외국의 매도세 같은 경우도 자칫 이제 주춤하는 모습이 보이다가 다시 조금 이제 늘어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수급적 요인까지 그다지 좋지 않은 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어제 대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중국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오는 따라서 이제 경기 둔화가 우려가 부각이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약간 이제 비이성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약간 정신을 차리게 되면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다시 나오고 있는 경기 둔화 우려가 이제 그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를 다시 좀 불식시키는 과정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지만 오늘 하루 정도는 이제 단기 리스크 확대에 좀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장의 낙폭도 좀 크지 않을까 단기 리스크 가능성 언급해 주셨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은 만도이던데요. 자세한 설명과 함께 대응 전략도 잡아주시죠. 일단은 만도 같은 경우 이전에 매수 의견이 보유 의견인데요. 이번에 바이로 상향을 하는 거고요. 목표 주가도 기존에 1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3만 8천 원으로 상향을 합니다. 근거들을 몇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분기 매출의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아마 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요.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올해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유들이 일단 현대기아차 판매 증가 그리고 이제 GM 쪽에서의 점유율이 최근에 상승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로컬 OEM 시장에서 이제 OEM 중심의 고객 다변화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전장 부품 비중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라그룹 리스크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전망치,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보다 8.1% 정도 상향을 하는 상황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중국 로컬 OEM 같은 경우 기존에 이제 현대차와 GM을 중심으로 이제 매출이 일어났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중국 로컬 업체죠. 지리라든지 이제 그레이트월 같은 이제 업체들과 이제 제휴가 늘어나면서 고객 다변화로 인한 매출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사 주가의 최대 이제 부담 요소 중에 하나가 한라건설이었죠. 중간에 몇 달 전에도 그 한라건설 이슈 때문에 주가 좀 급락을 했었는데 일단 한라건설 유동성 리스크 같은 경우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가산동 한라하일 같은 경우 현재 이제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각이 안 된다면 이제 리파이낸싱 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게 내년까지 매각이 지연될 경우 다시 이제 문제가 부각될 수 있겠지만 이제 내년이 오기 전까지는 다소 시장에서 리스크로 부각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산동 한라하일 같은 경우는 국내 유통 대기업 2군데와 이미 매각 협상이 좀 진행
진행 중인 상황이고 최근에 방문객 수도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모습이 체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이라든지 리파이낸싱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한라건설 리스크도 다소 줄어드는 모습이 체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일단 영업이익 상향 그리고 이제 주가의 할인 요소가 이제 어느 정도 제거되는 모습들을 반영을 했을 때 목표 주가를 기존의 10만 원에서 13만 8천 원으로 상향을 하고요. 목표 PER 같은 경우는 기존의 8배에서 이번에 10배까지로 늘리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그 12개월 선행 PER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 목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HMC투자증권 시화지점의 이강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속에서 청개구리와 같은 대능력으로 최고의 투자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금요일장 출발을 23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앞서 글로벌 증시가 더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금요일장 출발도 어깨가 상당히 무거운 상황인데요. 현재 동시호가 진행 중입니다. 코스피 예상지수는 1817포인트로 어제 종가보단 2% 가깝게 1.7% 정도 내려온 수치를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512포인트로 어제 종가보다 2% 넘는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버네이키 쇼크의 흑폭풍 속에 들어있는 국내 증시인데요. 일정을 챙겨보면서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먼저 오늘 장 일정 빠르게 체크해보고요.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한 그 몇 가지 이제 이슈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는 벽산건설에 대한 인수이양서가 접수 마감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벽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 경기 악화했다는 이제 자금난으로 2010년도에 워크아웃에 들어가서 이제 2년 만에 작년 이제 7월에 기업회생 절차를 이제 밟고 이제 매각 주관사의 인수이양서를 이제 접수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벽산건설에 대한 그 흐름이 좀 마지막으로 이제 시작고 있다라는 점 쪽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연체 채권 일간 매각에 대한 그 계약건이 오늘 예정이 되어져 있다라는 점과 또 대구 메디 엑스포 그리고 5월 무역지수 그리고 교역 조건이 오늘 지표가 발표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미국장이 좀 변동성이 좀 크게 좀 하락 조정돼서 좀 마감이 됐었는데요. 미국은 오늘 컷드로플 위칭데이라는 점, 그러니까 우리 국내 증시로 놓고 보면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유로존에서는 재무장관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또 4월달 경상수지에 대한 지표의 발표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일본에서는 이제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의 도쿄 연설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뭐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요, 시장에 대한 뭐 중요한 변수를 좀 일으킬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그 이슈들이 많은데요. 지금 결국에는 최근에 시장이 나왔던 그 안 좋은 악재들 이제 뭐 더 이상 추가적으로 나올 것은 이제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너무 이제 우리 시장을 이제 보실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좀 시장을 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제 우리 한번 이제 그 시장으로 한번 시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예상 지수가 1815포인트, 코스닥 지수가 512포인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국내 증시가 PBR 1배 미만 수준으로 하락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지지선이었던 자리가 1877포인트였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를 PBR 1배 수준으로 하락시킨 그 변수에 대해서는요. 1차적인 반영이 저는 다 완벽하게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뭐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그 우려 때문에 국내 증시가 급락 요인 중에 한 가지로 뽑히고 있었죠. 바로 어제 중국 지표 PMI 지수가 발표한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 증시에 하락에 대한 명분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시장이 왜 하락일까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요.
사실 우리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수가 PMI 지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시장은 좀 여러 가지 추가적인 악재를 그냥 찾아서 명분을 주고 있는 것이지 오히려 우리 시장에는 큰 악재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시장에서 또 변동성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지금 저점 확인 과정 이후에 이제 서서히 이제 반등 시도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결국에는 FOMC에서도 연준 그리고 뭐 연말 양적 완화 규모 축소에 이어서 내년 중반에는 자산 매입에 대한 중단 가능성이 시사했었죠. 결국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가 예고되고 그에 따라 B달러 자산에 달란 B달러 자산에 대한 이제 글로벌 자금의 비중 축소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권에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좀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1차적으로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단기 선물 매도분 지금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시장에 투매를 유발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6월 4일 이후에는 약 한 32,000개 정도의 그 물량을 롤오버해서 지금 시장에 물량들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환매수가 나서는지에 대한 부분이 우리 코스피 시장의 하락폭을 멈출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시장에 밀린다고 한다면은 1810포인트 구간대에서는 좀 지지 영역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1877포인트 이하에서는 매수존이지만 지금 시장의 하락 강도와 또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천천히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여전히 번행키의 여진 속에 오늘도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섣부르게 저가 매수에 들어가는 것도 좀 위험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네, 어쨌든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이번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말 좀 한시름 놓으시고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